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량 비디오의 정크입니다. 와쿠와쿠 스르지오잉. 카카로토 사이어인으로 돌아온 얄리입니다. 예, 일본에서는 그죠 샤이야진. 사이야진. 예,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뭐 샤이어인, 초사이언. 초사이언, 막 되게 다양하게 불렸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초사이어인이나 초사이언이나 말은 틀린 거죠. 예, 원래는 슈파 사이아인? 그치. 그, 쓰는 건 초라고 쓰지만, 거기 일본에서 읽는 거 붙은 건 슈퍼기 때문에, 슈퍼 사이어인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쵸. 예. 맞죠. 어쨌든, 뭐, 이거 대충 복장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은 이제 저희가 주제 토크를 아예 그냥 하나 작품 잡고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드래곤볼 갖고 왔습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온 사이어인.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거예요. 예, 이때 또 화려한 또 손날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좀 기억도 안 나요, 이제. 그때 진짜 가을차게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기억 안 나고, 그때 이제 그 대형 팬더의 휴덕탈덕이라는 컨텐츠를 했었죠. 맞아요. 그 컨텐츠 하면서 제가 그 일부 강사로 이제 그 율동을 가르치는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때 맞춰서 복장을 한번 샀었어요, 이거를. 그때 사고 입을 일이 없더라고.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8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예,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서 집에다 이렇게 완전 짱 박아놨다가, 드래곤볼 할 때 그냥 한번 재밌게 한번 입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예. 그때에 비해서 이제 또, 얄리의 체형도 많이 변해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예, 아까 전에 입는데 무슨 약간 그,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공주님들이 그 허리를 막 조이잖아요. 그 이런 것 때문에. 하면서. 예, 그 막 시중들이 막 조금만 숨을 참아보시옵소서 막 하면서 하는 것처럼. 예, 아까 그 모드가 있었거든요, 살짝. 근데 그런 것도 참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한 2년, 3년 된 거네요. 뭐 2년까지 안 됐어요. 1년 아직. 7개월. 네,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7개월. 예. 그러면 저희가 본편 얘기하기 전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힐링 실드, 실림점, 사이어인의 그 내구성 같이 튼튼하고 요런. 아주 좋은 그런 이제 필름을 붙여주시는 곳이고, 저희가 늘 말하지만 정말 사장님이 친절하시고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정말 좋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이 있다면 힐링 실드, 실림점 꼭 방문 부탁드린다. 이렇게 핸드폰, 요런 필름이나 아이패드, 뭐 닌텐도 스위치 필름 다 장착해 주시는 곳이고, 아이팟, 청소기 같은 것도 파시고, 주변 부품들, 뭐 케이스 뭐 이런 것들 다 파시니까 그런 것들 구경하시면서, 그리고 거기 전시되어 있는 수많은 피규어들 보시면서 시간도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 드래곤볼이고요. 뭐 드래곤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꺼무위키 찾아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대형 팬더 같으면은 다 설명을 해드렸겠지만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옛날에 도리야마 아키라는 조산명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닥터 슬럼프를 연재를 끝내고 나서 처음에 그 서유기를 모티브로 만화를 그리다가 이게 조금 그 활극으로서는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다. 또 편집자가 이걸 배틀물로 전환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사이어인 편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배틀물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배틀 그리고 소년 만화 이런 거에서는 뭐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불리고 있는 작품이 바로 드래곤볼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관련 굿즈들이 나오고 있고, 만화책이 때만 되면 애장판 할인 중 이렇게 해서 아직도 많이 팔고 있고. 드라곤의 비밀이었나? 그쵸. 그때서부터 엄청 많죠. 그 똠빵, 딸랑이, 뭐 이런 느낌. 예. 어쨌든 뭐 만화책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읽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 뭐 지금은 원피스일 수 있겠으나 그보다 앞서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일본 만화가 뭐냐 했을 때는 드래곤볼이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유명한 작품이다. 이제 드래곤볼의 최신 극장판 애니메이션인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가 우리나라는 9월에서야 개봉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영화라는 게 개봉 시기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름방학 극장가죠.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은 블록버스터들도 개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를 애들이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15세 이상이거나 19세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걸 채울 수 있는 그 전략으로 개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극장 표값이 조조가 아닌 이상이야 15,000원, 14,000원 이래요. 조조도 비싸. 조조도 이제 그냥 10,000원 돈, 9,000원 돈 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뭐 대충 그냥 여러분들이 저녁에 가면은 밥 먹고 그치. 영화 보고 영화만 볼 수 있으니까 또 팝콘 먹고 음료수 먹고 뭐 하다 보면은 돈 그냥 뭐 3, 4만 원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1인 기준인 거고 가족 단위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치, 도시만 먹는 거지 그냥 녹아버려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정말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외계인이라는 영화도 평소 같았으면 그냥 뭐 쉽게 100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헤어질 결심이라는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신작도 평소였으면은 이렇게까지 부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관객들이 재밌을 것 같은 영화, 예를 들면 뭐 마블 영화라든가 아니면 입소문이 잘 타서 탑건 매버릭도 처음에는 흥행이 정말 안 됐어요. 그래서 막 그렇죠. VOD 일정이 되게 빨리 잡혔다 이런 얘기도 맞아요. 막 나왔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막 200만 이제 겨우 됐다 막 이런 얘기 돌다가 지금 입소문이 잘 타더니 결국 500만 원 넘겼거든요. 잘 됐죠. 기대치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들이 확실해지고 틈이 많이 없어요. 큰 영화들이 8월 달에 포진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드래곤볼이 꼈을 때 틈새 전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애초에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드래곤볼을 보는 시청자 그 세대가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좀 에이지가 많이 높다. 많이 높죠. 그래서 이거를 개봉했을 때 그냥 죽도 밥도 안 되느니 9월 달에 조금 그 큰 영화들이 사그라졌을 때 그때 좀 한번 좀 개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싸리 늦추자. 그런 전략을 좀 세우신 것 같아요. 또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월 달 정도에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이 한 번 더 개봉합니다. 그래요? 재개봉을 하는데 그게 확장판. 감독판 같은? 또 이제 추가 장면들이 있는 걸로 해서 개봉을 하고 그리고 또 11월 달에 와칸다 포에버 또 MCU 영화가 나와요. 그리고 12월 달에 뭐가 나오냐? 아바타 2가 나옵니다. 기대작이죠. 드래곤볼이 낄 자리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없어요. 9월이 그나마 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선택들을 하게 된 게 옛날에 애니메이션 배급사였으면 애니메이션 배급사들은 그냥 개봉해요. 8월에 그냥 개봉했을 거야. 근데 언제든. 문제는 그거죠. 8월에 개봉을 해. 근데 한 일주일 상영하고 VOD 바로 직행해. 그렇게 했을 건데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드래곤볼 슈퍼히어로의 그 배급이 소니입니다. 바뀌었네요. 이제 대원이나 CJ가 아니라 소니에서 배급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해외 배급을 이번에 크런치롤이라는 회사가 맡게 됐는데 그게 이제 해외에서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그 사이트고 회사예요. 이게 소니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크런치롤이 이제 진출을 안 했기 때문에 소니에서 그냥 배급을 하는 것 같아요. 소니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이제 배급을 맡고 있는 영화들이 있겠죠? 그 영화들 사이에서 이제 간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디에 들어가야 제일 좋을까? 그래서 이제 9월로 낙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좀 늦게 보게 되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흥행과 사이클이 꽤 돌았기 때문에 정말 한국 팬들에겐 충격적이게도 스포일러 영상들이 몇 개 떴어요. 공식으로. 공식으로? 네.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초반에 몇 분 오프닝이 좀 공개가 된다던가 아니면 그 영화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의 그런 것들을 그냥 딱 다룬 예고편을 막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앞에서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포비드님께서 그냥 유튜브 검색하시다가 스포일 당하시고 뭐 반전 같은 요소들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뭐 뒤에 분명히 이제 극장판이다 보니까 숨겨놓은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그냥 이제 검색만 하면 지금 현재 스포일러를 다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관련된 일러스트들도 다 떠 있는 상태고 당분간 드래곤볼은 검색하지 말아야겠네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튼 좀 위험하긴 한데 요번 극장판이 3D예요. 3D 애니메이션인데 레드리본 군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요 앞에가 손오공이 어린 시절에 레드리본 군을 뚝갑하던 그 장면들이 고퀄리티 2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나옵니다. 레전드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만들면은 다 대박 날 것 같다. 드래곤볼 애니메이션 다시 한번 부흥기가 온다. 이거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대박이던데. 그 정도의 엄청난 고퀄리티로 2D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 놓고 뒤에 3D를 보여주니까 좀 짜증나긴 했는데, 네. 어쨌든 뭐 그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뭐, 드래곤볼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뭐 저희가 딥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드래곤볼 관련돼서 그냥 이런저런 수다 한번 떨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드래곤볼에 대한 이야기 그냥 좀 저희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그냥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뭐 너무 이제 뭐 다 얘기하면은 좀 뻔하니까 그냥 조금의 주제들 몇 개만 갖고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할게요. 이름을 진짜 이상하게 썼잖아요. 지금 발음하기 힘든데. 드래곤볼 슈퍼 히로. 네,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어. 갑자기 딴 길로 있어서 죄송한데 이 도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드래곤볼 슈퍼라는 걸 까먹었대요. 애니메이션은 드래곤볼만 있었는 줄 알고 이번에 신극장판 제목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슈퍼 히어로라고 지어야겠다라고 했는데 관계자들이 선생님 그러면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가 되는데요. 근데 드래곤볼 슈퍼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토에이 관계자들이 이거 제목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 한 번 했을 법한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가 됐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괜히 말려고 했다가. 물론 뭐 저희가 말한 거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 그 조삼명 선생님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뭐 이제 얄리님은 드래곤볼을 어렸을 때 뭐 어떻게 보셨고 뭐 또 이제 그 나만의 드래곤볼에 관련된 추억 같은 게 좀 있나요? 저는 일단은 만화책이라는 그런 신문물을 드래곤볼로 최초로 접했어요. 그게 제 기억에 친척 형이 우리 집에다가 두고 갔나 아무튼 이렇게 들고 왔다가 두고 갔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드래곤볼 8권이었어요.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그 8권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뭐 이건 뭐 스포가 아니죠. 8권 내용이 맞을 거예요. 그 옛날 구판 왜 그 1권부터 42권까지 그림 맞춰서 이어지는 그 만화책 버전이었는데 이게 우파 아빠 있잖아요. 내가 이제 타오파이한테 창으로 죽고 땅에다 묻어준 다음에 이제 카린탑에서 죽잖아요. 카린탑 이제 오공이 막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게 드래곤볼 8권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게 제가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봤던 드래곤볼이었고 근데 뭔 내용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앞에 내용도 모르고 근데도 그건 봐도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다음 편 너무 보고 싶었는데 뭐 제가 그때 당시 시골 살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을 통해서 책이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구나. 원래 책 하면은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근데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는 이제 전형적인 일본식 서적의 그거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뭐 옛날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런 것도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넘기나요? 네, 어쨌든 그거를 처음 봐서 이거 어떻게 보는 거지? 약간 잘못 보면서 이해를 나중에 하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이런 분들 때문에 그게 붙어 있어요. 읽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재책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뒤에서부터 읽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중간에 그 텀을 두고 그걸 꼭 크게 써놨어요. 근데 손가락 모양으로 이쪽으로 보시오. 막 이런 거 있었어요. 맞아. 예. 그런 추억이 드래곤볼에 대한 그런 추억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드래곤볼을 이제 쭉 이제 완전 잊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맨날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을 그거를 이제 28권이었어요. 28권에서 최초의 슈퍼 사이야인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저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나 이거 재밌어. 야, 걔가 뭐 없어. 뭐 설명도 안 해줘. 야, 여기에 초사이야인이 나와. 그게 뭔데? 그때 한번 봐봐. 하면서 그걸 또 본 거죠. 아마 정크님은 이게 이제 이 연재가 되는 와중에 그걸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미 완결이 다 된 상태에서 드래곤볼에 입문을 하게 된 거죠. 완전 어렸을 때 그때 8권 나왔을 때는 아마 연재 중이었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 초등학교 4학년 됐을 때는 이미 다 완결이 돼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42권까지 그 친구네 집에 있었던 게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보게 되면서 처음부터 쭉 다시 보게 된 거죠. 그 친구가 다 있으니까 하루에 2권씩 이렇게 빌려가지고 꼬박꼬박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완결을 봤던 기억이 있네요. 처음 접한 건 다 해적판이었어요. 정식판이 애초에 없었고, 그치, 없었지. 그 IQ 점프에서 들여온 것도 중간부터 들여왔어요. 맞아요.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해적판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 해적판 조그만 그 뭐 500원짜리 만화책으로 거기 보면은 막 람마 같은 것도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람마 같은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드래곤볼도 보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보다가 이제 IQ 점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IQ 점프에서 드래곤볼 처음에 별책 부록으로 줬어요. 네, 그래서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따로 요만큼씩 떼서 이렇게 보다가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는 그렇게 얄리가 말한 것처럼 뒤에서부터 보게 바뀌었죠. 한 권에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띄엄띄엄 보다가 초등학교 때 제가 잠깐 그 손버릇이 안 좋아진 시기가 있었어요. 아,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뭐 타인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니고 어머님의 그 지갑에 손을 몇 번 댄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처음 한 일탈이 드래곤볼을 산 거였어요. 지금의 정크님이 있게 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탈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제가 그때 샀던 단행본들이 나메크성에 간 내용이었어요. 사이어인 편. 그리고 이제 후리저랑 싸우기 딱 그 직전까지 아마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권 전 네. 초반. 네. 근데 이걸 산 거를 집에 가져가면 들키잖아. 그치.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게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어디다 숨겨놨겠네. 뭐 숨겨놨거나 친구들에게 줬거나 뭐 이랬겠죠. 네. 근데 이렇게 제가 돈을 쓰는 걸 담임 선생님이 안 거예요. 오. 아마 뭐 제가 뭐 티나게 뭔가를 썼겠죠. 그런- 플렉스했네. 네, 그래서 그랬는지 애들 보는 앞에서 너 이렇게 함부로 네 돈 아닌 돈 쓰면 오. 퇴학시켜버릴 거야 라고 했어요. 야, 씨. 뭐, 그땐 근데 막 이렇게 싸대기도 날리고 막 이런 네. 시대에. 다행히 뭐 패진 않았고 그냥 근데 그 말 자체가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충격적이지.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그때는 초등학교란 말도 없어서 국민학교야. 그치,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2학년에 물론 제가 잘못한 거는 맞지만 퇴학이란 얘기까지 들을 정도가 되게 임팩트가 셌던 거예요. 그래서 그치. 그때 이후로 제가 버릇이 생긴 게 그때 이후 진짜 부모님 돈에 손도 안 댔고 덕분에 아예 저는 가족들 물건도 그냥 손을 안 대요 잘. 함부로 하지 예, 않는다. 예, 예. 남의 물건도 그냥 허락된 게 아니면 그냥 그냥 만지는 것 자체를 그냥 안 했어요. 그때부터 학교 물건들도 손도 잘 안 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제대로 고친 거죠. 그러면서 한동안 드래곤볼을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만화책을 하나 사도 좋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었는데 그것도 드래곤볼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래서 드래곤볼이었고 그게 셀게임 마지막이었어요. 아. 그래서 딱 보는데 오공이 죽고 부자 에너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딱 그 다친 팔하고 이제 정장 입고 이게. 그 끝나고 나서 다 아. 가족끼리 이렇게. 뭐 막 치치 울고 하면서 손오반이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뭐 이렇게 드래곤볼 45권 끝 이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순간 끝났나? 드래곤볼 이렇게 끝나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보다가 시골에 친척형들 그 체육관을 갔는데 점프에 아직도 연재를 하는 거야. 마인부 편이 연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인부 편을 다시 처음부터 해가지고 다 독파를 했어요. 어땠어요? 정말 이게 개인적으로 뭐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드래곤볼을 실시간으로 그 연재가 끝나는 회차를 형들하고 다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예.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예. 그때 뭔가 라떼는도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그 세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다 나온 상태에서 입문을 해서 그건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중구난방으로 본 것도 있었고, 예, 그 셀 마지막 그 장면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한 35권 정도 됐을 거예요. 36권부터 손오반이 주인공이거든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기억을 안 해가지고 그 정도로 많이 봤어요. 아. 계속 봤기 때문에 몇 권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어렴풋이 다 기억이 나긴 해요. 그러니까 나도 다 모았었거든. 네. 다 모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덕이 이게 끝나서 이제 버렸었지. 근데 요즘에는 좀 뭐 애장판이나 이런 거 나오면서 권수가 이제 좀 이렇게 많이 그쵸, 이렇게 조정이 좀 됐죠. 조정이 돼가지고 바뀌긴 했는데 옛날 구판 42권 완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권에서 뭐가 나오는지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네. 초사이언 3 몇 권에서 처음 나와요? 그거 40권이지. 네, 맞아요. 40권에서 처음 나와요. 거기서 이제 바비디가 죽고 뭐. 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할 수 있구나. 네, 저도 저런 식으로 기억해요. 몇 권에 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는 기억 안 해요. 슬램덩크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인 스토리를 그쵸? 기억하지. 그러니까 저는 유일하게 그렇게 기억하는 만화가 드래곤볼밖에 없어요. 다른 만화책도 몇 권에 뭐가 나오는지 기억 못해요. 초사이언 2 몇 권에서 나와요? 그거 34권. 정확해요. 완벽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맞아요. 예.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나이 먹고 나서 봤으면은 그게 그 장면이나 이런 건 기억나는데 몇 건이었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아니면은 그 것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억을 좀 또렷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게 네. 잡지로 더 그러니까 많이 봐서. 그러면 아예 기억나지. 네. 아이큐 점프 몇 톤인지 그걸 매 해마다 그게 그치. 바뀌고 막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그치. 다 외워. 네, 저도 건수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단행본 건수로 모다 기억은 안 하지만 제가 할 게 제일 없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게 한 개가 그거거든요. 드래곤볼이나 볼까? 드래곤볼은 자기 전에 그냥 누워서 요즘에는 이북이 많잖아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봐도 이게 봐도 재밌어. 맞아. 아니, 이거 몇 번을 봐도 재밌어. 약간 친척집이나 친구네 집 놀러 갔을 때 함정 카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책상에 드래곤볼 단행본 하나 딱 올려놓고 있으면은 슬램덩크랑 드래곤볼이 그래.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집어서 이렇게 보면서 다음 건 없냐? 이렇게 돼요. 너무 재밌지. 그 건수와 분량도 이 딱 드래곤볼 원래 오리지널 딱 요 시리즈, 그러니까 오리지널과 Z까지 이를 봤을 때는 분량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분량이 아니에요. 딱 적당히. 솔직히 하루 만에 돌파할 수도 있는 가능한 그런 분량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죠. 아껴보고 싶어 그런데 또. 대사가 엄청 많은 시리즈도 아니고 그다음에 맞아. 보면서 쭉쭉쭉 바로 읽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드래곤볼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작품들이고 뭐 그렇긴 한데 지금 봐도 솔직히 다시 재밌잖아요. 예, 요즘에 없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그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그런 게 있죠. 답답한 떡밥들.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때 실시간으로 좀 보시긴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이미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거의 답습을 한 수준이라서 뭔가 시원하게 끝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보셨던 분들은 이게 뭐지? 이게 이렇게 되나? 하면서 막 이렇게 뭐 50의 과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설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떡밥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전편에서 얘기했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루머가 많이 돌았다고 했잖아요. 네. 손오공이 그 머리를 다쳐서 이제 순화가 됐다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거다라고 해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거랑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또 본 사람들은 왜 예를 들어서 손오공 아빠가 프리저랑 싸웠어 라고 하면은 무슨 만화책에 손오공 아빠가 안 나오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식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본 정보량에 따라서 이게 좀 약간 편차가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크리링이 죽은 거를 애들이 봤을 때 뭐 당연히 다들 드래곤볼을 살렸겠지 요즘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치. 그 당시에는 누가 죽었어 이러면은 뭐? 충격적이었지. 그치, 그럴 수 있지. 그 당시에 그냥 이건 스포일러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치. 미친놈이 학교에서 자기가 먼저 봤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치, 스포지. 야 크리링이 죽었어. 하면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되는 거죠. 스포일러라는 말도 그때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스포일러라는 때는. 말이 거의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거 식스센스 그거 나오면서 제일 맞아. 언급이 많이 된 맞아. 거니까. 스포일러. 메타. 그러니까 뭐 맞아. 그거에 대해서도 막 설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한 1학년 때? 야, 초사연포가 있대요. 뭔 헛소리냐고 내가 들어보고 끝까지 다 봤는데 초사연포가 어딨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썰전을 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막 그런 거랑 맞아. 뭐 아시겠지만 뭐 베지트랑 오지터랑 누가 더 세냐. 그치. 제일 많이 논란이 있는 건 그 파워 랭킹이에요. 그치. 그건 파워 인플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설정 붕괴? 그래서 막 그 논란이 아마 제일 셌을 거야. 베지트 얼티밋 손오반 그 다음에 초사이언 3냐 아니면은 얼티밋 손오반이 제일 위고 이렇게 나가는 거냐. 근데 막 애들끼리는 손오반이 보여준 게 없어 이런 식의 그 반응도 있잖아요. 손오반 겁나 셌지. 흡수 되기 전에 거의 발른 수준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똑같이 또 아직까지 그냥 왜 아직까지 떡밥이야. 야, 싸워.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건데 그걸 어렸을 때 우리는 인터넷 글로 쓴 게 아니라 모여서 애들끼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메하메하라는 그거를 정식 명칭을 우리는 모르잖아. 그렇지. 우린 다 에네르기파라고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마 내가 알기로는 SBS에서 처음 그렇게 했던 거 그랬을 거야. 가메하메하를? 아니, 처음에 에너지파를? 물보라권이라고 했다가 물보라권. 그리고 무슨 에너지파로 바꿨어. 이걸 제가 만약에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파. 그러니까 에네르기라는 말이 그 독일식 발음이었던가 아니면 그 일본에서 에너지를 그냥 에네르기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맞다로 했는데 그게 나중에 가메하메하라는 걸 처음 듣고서는 뭐야 그게 이렇게 되는 거야. 요즘 세대는 당연히 가메하메하로 알고 처음에 있지.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치.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우리끼리는 그 기술 명칭에 대해서도 맨날 싸웠다고. 막. 그치. 그 대형 팬들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어릴 때 제일 많이 하던 게 그거예요. 그거 드래곤볼 파. 길을 많이 모아줘. 눈치 싸움. 지금으로 어. 치면 지금 현실판 눈치 게임이죠. 네. 그리고 막 태양권 이런 거 하고 심리전이 놀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태양권이 무적이야. 그런 거랑 카드 산 다음에 카드도 그때 그러니까 포켓몬 카드 지금 인기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 드래곤볼 카드의 인기는 카드를 사면은 그 스카우터를 줬다고. 그치, 맞아. 스카우터로 보면은 여기 전투력이 보여요. 맞아. 그런 거 하면서 우리 때는 진짜 드래곤볼 그냥 완전 그때는 문화였죠. 그리고 지금 포켓몬은 비교도 안 됐지.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코믹 그런 만화 작품의 설정 이런 걸 다 떠나서 원색적, 원본적, 뭐 원초적으로 이제 드래곤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크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정크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과거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드래곤볼의 애니메이션은 제가 그렇게 높게 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지금 보면은 그 세대 그리고 그렇게 매주 작품을 뽑아내면서 그런 퀄리티를 낸다는 게 말도 안 되긴 해요, 사실. 근데 늘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카이 말고 그 전에 맨 처음에 네. 처음에 나왔던 뭐 딱 그거잖아. 땅땅땅. 이거 지금 원피스 노래지만 어쨌든 그런 BGM이 싹 깔리면서 그죠, 네. 그러면서 뭐 오공과 베지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저쩌고 그러니까 다 자르면 실질적으로 나오는 건 한 7분 8분밖에 안 돼. 그 얘기만 하다가 뭐 그렇게 되는데 치진 딴따단 딴따 하면서 타이틀 쫙 뜨고 내가 좋은 걸 보여줄게 하면서 이제 뭐 손오공이 막 길을 모아 마인부 앞에서 계속 뭐 그러면서 그러다 잠깐 신전 나오고 신전에서 한 10분 또 까먹고 구름 막 모이는 거 막 보여줘. 그러다가 피콜로가 손 막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 그러다가 또 뭐 와 하면서 기 막 모이고 그러다가 막 과연 오공을 뭘 보여주려는 것인가 따단 하고 끝나. 그렇지. 그러면 막 아이 씨발 막 이렇게 욕이 나오는 그치. 거야 막. 아니 그 원기옥 던진 오공이 그 프리저가 그 막는 이까지 거 하면서 그것도 한 3편이에요. 비쌌다고 그때 비디오 빌려오고 한 1,500원 했다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애니메이션은 제가 조금 안 좋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만화책으로서의 이 작품의 가치는 상당히 높은데 물론 설정 구멍도 있고 스토리는 빈약한 게 맞아요. 그리고 사이어인 편도 그 당시 유행했던 영화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조인간 편도 터미네이터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 트랭크스 자체가 에드워드 펄롱을 모델로 그냥 만든 거기 때문에 그쵸. 예. 그러니까 트랭크스가 드래곤볼 내에서 최고 미남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시 터미네이터 2에서 에드워드 펄롱은 뭐 디카프리오 뺨도 후려칠 정도로 너무 잘생겼었기 때문에 맞아. 지금은 술과 마약에 찌든 아저씨가 됐지만 안타깝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뭐 스토리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좀 다 훌륭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만화책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읽을 때 그런 컷 구성과 레이아웃 그리고 이제 액션을 볼 때 대부분 영화도 그렇거든요. 합이란 게 있어요.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멋있게 때려야 되고 맞는 사람도 멋있게 맞아야 돼. 그리고 그 합들이 자연스러워야 영화를 보면서 저게 뭐야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야 화려하다 이렇게 막 된단 말이에요. 성룡 뭐 아니면은 뭐 이소룡 이런 사람들의 액션 영화들을 보면은 멋있게 때리고 멋있게 맞아요.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이 드래곤볼에 상당히 투영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작품의 그 구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냥 이렇게 요즘 같았으면 옆모습 보여주면서 주먹 딱 날려. 그러면은 대부분 옆모습에서 또 맞는 걸 그냥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드래곤볼은 뭐 그냥 이렇게 대각선으로 갑자기 날라치기 팍 해. 그러면 밑에서 이 뒷모습에서 얘가 이렇게 팍 맞아가지고 휙 튀어나가는 거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치. 근데 이게 이렇게 읽었을 때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또 물 흐르듯이 싹 빠지는. 그러니까 손오공이 어떻게 움직여서 얘를 때렸고 그 다음에 때린 다음에 손오공이 어떻게 리액션을 해서 다시 연타를 간다던가 얘가 반격을 해서 손오공이 막는다던가 뭐 이런 식의 액션의 합을 정말 잘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그냥 액션 만화 그리고 배틀 만화의 그냥 정석 그 자체 그리고 솔직히 요즘 나오는 작품들이 그걸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레전드라고 불리고 있는 거예요. 레전드죠. 네. 이렇게 때리는 걸 참 좋아했어요. 저는 이렇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 아, 요렇게. 팍 때리는 거. 네. 그 때리는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작품들 과거 회상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너무 많아. 네, 막 과거 회상에 몇 타씩 잡아먹어. 근데 드래곤볼은 아마 대사 한마디로 끝낼 거예요. 과거 회상이 없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너는 하면서 그냥 잠깐 여기로 여기 한 칸 정도. 한 칸 정도. 손오공 아까 머리 다친 얘기 있잖아요. 네. 한마디로 언급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렸을 때 머리를 다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 맞아. 그냥 졸라 쿨해. 맞아. 그러니까 막 뭐 사람들이 와 얘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머리를 다쳤구나. 빨리 싸우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오공이 그냥 갑자기 딱 왔는데 갑자기 손오공이랑 비슷한 애가 나타났어. 그러더니 그 라데츠죠. 라데츠가 딱 이래. 넌 내 동생이고 넌 외계인이야. 그래. 손오공 그동안 했던 게 지구인이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생각이 들어. 졸라 웃긴 거는 지구의 대통령이 걔인가? 걔. 근데 어차피 그런 세계관인 주제에 네. 얘가 외계인이라고 다들 놀래. 맞아. 손오공이 외계인이었어. 막 이러면서 막.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설명을 안 해도 납득이 되는 세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힘이 없어. 이 배틀 자체의 그 액션의 합이나 이 액션 장면들을 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스토리에서는 많은 것들을 과감하게 그냥 덜고 갔는데 오히려 그 심플함이 너무 재밌는 거야. 맞아. 이거를 너무 많이 차용을 해서 요즘에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좀 루즈해지는 그런 작품들이 너무 많은데 뭐 결국에는 이 작품이 마지막에 항상 손오공이 등장을 하잖아요. 막 주변 인물들이 막 열심히 개고생해서 싸우고 있으면 마지막에 이제 강력해진 손오공이 등장해서 이제 최종 빌런을 이제 제거를 하거나 승리한다. 전체적으로 드래곤볼의 그 스토리 라인을 보면은 그렇게 손오공이 와서 모든 걸 정리한다는 식으로 끝난 적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이어인 편이 그게 좀 강해. 수도반이랑 막 베지터랑 막 개고생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손오공이 탁 등장해. 근데 오는 동안에 레벨업을 했대. 그러니까 이것도 졸라 웃긴 거야. 다른 데서는 그렇게 수련해서 레벨업을 하려면은 막 시련을 겪고 막 나를 막 마주보고 내 안에 있는 뭔가를 깨워내고 이러는데 그냥 우주 타고 오는 동안에 중력 500배에서 뭐 이렇게 수련했더니 개 세졌네? 이러고서 손오공 딱 등장하자마자 베지터가 저 새끼 왜 이렇게 세졌지? 달라. 그냥 이 느낌이야. 그러다가 뭐 또 기뉴랑 싸우다가 어쩌고도 되고. 지금 생각하면 부실한 게 많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실 아까 말한 손오공이 등장해서 뭔가 해줄 거야는 사이어인 편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셀 편이 그걸 사실 깨요. 많이 깨져. 네, 손오공이 오면 프리저 저 새끼 그냥 끝나는 거지 이랬는데 손오공이 안 와. 손오공이 안 오면 어떡하지? 우리 프리저를 못 이기는데 이런데 갑자기 트랭크스가 와가지고 픽픽픽 썰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지. 초사이언이 또 있어? 이거랑 그 다음에 동시에 프리저가 개 허접이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순간 다음에 나오는 적에 대한 기대치를 확 올려버리는. 사실 이건 제가 원래 뒤에 얘기하려고 했던 거긴 한데 제가 셀 게임을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거에서 오는 임팩트가 뭐였냐면 아까 그거예요. 손오공이 사실 셀을 이겨야 되는 게 원래 스토리라면 맞는 거야. 그렇죠. 원래 그냥 소년물이라면 그게 맞아. 그렇죠. 근데 손오공이 땀도 안 흘렸어. 그냥 조금 싸우다가 갑자기 야, 여기까지. 나 이제 너한테 못 이길 것 같다. 내 뒤에 더 센 애 있으니까 얘랑 싸워. 이러고 그냥 끝난단 말이야. 그렇죠. 그 순간에 오는 그 충격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손오반을 보고 있으면 진짜 좁혀버리고 싶긴 해요. 그쵸. 네.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설정은 아니니까. 그렇죠. 사이어인은 그렇게 싸울 때 좀 그 표독스러워진다라는 게 있었으니까. 좀 약간 화가 나긴 하는데. 실제 손오공도 그걸 마지막에 조금 컨트롤 했지만. 그렇죠. 처음에는. 애초에 딱 오반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성을 잃기 전에 빨리 꺼져. 아들한테 꺼져. 라고 한단 말이야, 정확하게. 오반이 트롤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스토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의외로 손오공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모드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이어인 편의 주된 내용이랑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 마인부 편에서 손오공이 마무리 지으면서 그런 인상이 조금 남았는데 원래는 이제 다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엔 이거 때문에 지금의 나루토와 원피스의 그 루즈한 전개가 좀 약간 이어지지 않았나. 항상 나루토와 루피가 좀 마지막에, 물론 주인공이니까 마지막에 싸우는 게 맞긴 한데, 좀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나루토를 보는 내내도. 그걸 좋아해요. 저는 의외로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의 개그들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닥터 슬럼프도 만화책으로 봤었던 세대라서 그분의 개그 센스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손오공 학창 시절 모습 보여주는 것도 재미없었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이건 진짜 나는 드래곤볼 팬들이라면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 비델 보는 맛으로 처음 봤어요. 저도 비델 너무 좋아해서. 비델이 머리를 자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오바를 더 싫어하는 거예요. 예? 개놈의 시키고 해가지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비델은 이쁩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루하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그리고 닥터 슬럼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닥터 슬럼프에 나오는 슈퍼맨을 정말 좋아해요. 나하하. 그거는 그 시간 탐험 되고 돈데크반이구나. 그 전화박스 안에 들어가는. 거기서 매실장 같이 먹고 변신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땅달망 해가지고 날려고 하면 여기다 배에다 보드 깔고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누군지 알아요. 그 친구들 너무 좋아해요. 머리 이렇게 싹 넘겨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저는 아까 말했던 원나블 중에서 사실 원피스, 블리치, 나루토 중에는 그나마 나루토가 가장 드래곤볼에 근접해 있었던 만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조사는 변신도 하니까요. 뭐 변신도 하는데 네.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런 느낌은 이쪽에서 제일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무천도사님과의 그 안 좋은 관계라던가 그런 것들은 솔직히 어린이 만화지만 과한 편이죠. 그렇지, 과하지.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안 나와야 되는 장면들이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실드 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본 만화들은 그런 걸 해야 되는 그치. 그런 공식들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조차도 뭐 일본 만화에서는 판치라나 아니면은 그런 서비스 씬 같은 것들이 그냥 그 사회에서는 용인되는 수준이니까 나오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각자 사회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그나마 이렇게 좀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시각을 달리해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이런 내용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아까 말한 레이아웃, 구성, 그다음에 액션 장면들, 그리고 이런 작화력, 이런 거는 깔 게 없어요. 근육이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느끼는 걸 텐데 사실 사이어인 편까지의 근육 묘사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사이어인 때 이게 이제 셀전 가면서 슬림한 근육으로 좀 바뀌거든요. 그리고 맞죠. 이 손오공이든 다른 애들이든 근육을 약간 직각으로 그리세요. 그때부터. 그쵸. 각이 좀 있죠. 그리고 정형화된 느낌으로 딱 잡히는데 그게 진짜 멋있어. 개왕권 때 전투, 그 베지터랑 싸우는 그 전투가, 물론 셀도 엄청난 애니메이션판으로도 지금까지도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베지터와 손오공이 싸우는 그 장면,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팍 치는 거. 그 장면 너무 그런 좋아. 것들 너무 좋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드래곤볼이 작화력으로도 원탑이지만 그분의 그림에서 매력 포인트 같은 것들을 또 다른 걸 설명해 드리자면은 메카닉을 진짜 잘 그려요. 그쵸. 엄청나죠. 근데 제가 예전에 봤던 그런 잡지나 이런 거에서의 정보로는 실제로 그 내부 설계나 이런 거 메카닉들을 어디서 보고 그리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충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는 메카닉들이 더 많대요. 일러스트 그린 거 보면 진짜 잘 그리거든요. 솔직히 끝판이죠. 끝판 중 한 명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저는,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은 나 드래곤볼 좀 마음에 안 들어가면 안 보셔도 상관없는데, 만화를 그린다, 애니메이션을 공부한다라는 분들은 드래곤볼 안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에 그림 많이 그리셨잖아요. 네. 드래곤볼 손오공 제일 많이 그리셨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는 드래곤볼 연재가 끝난 후라서 드래곤볼을 그리기보다는 사실 그 당시에 그 이후의 만화들을 많이 그렸죠. 그렇구나. 왜냐면 전 크리링이나 오룡, 푸알 이런 거 많이 그렸거든요. 네. 선이 이제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친구들. 이제 손오공은 그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봤었는데
머리 스타일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걸 못 그리겠더라고. 그 머리 스타일에 그 아무리 비슷하게 그린다고 해도 그 한 끗 차이만 나도 되게 삐끗처럼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드래곤볼이 막 되게 단순한 그림 같지만 네, 그 그렇지 않더라고. 초사이어인이나 아니면 그냥 드래곤 손오공 그냥 노마에시 머리도 그 비율이나 이런 거 딱 균형감 있게 그리는 게 되게 어려운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런 그림이라서 네.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참고할 게 많은 작품이다 라는 거 얘기하고 싶고요.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드래곤볼에서 혹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을까요? 저는 뭐 여러 캐릭터들이 있지만 뭐 저는 인조인간 18호를 제일 좋아해요. 아, 인조인간 18호가 그냥 이상형입니다. 인조인간 18호가 먼저인가요? 블루마리가 먼저인가요? 블루마리가 더 나중이죠. 뭐 두 개 비슷한 뭐 그 연관관계가 있지 않았었나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원래 SNK가 패러디나 이런 걸 많이 그렇죠. 했었으니까 네. 네, 저는 뭐 인조인간 18호를 가장 좋아하고요. 인조인간 18호가 그 거기에서 약간 츤츤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제가 뭐 이렇게 어렸을 때 키도 되게 조그만하고 뭐 이 얼굴이 초등학교 때 얼굴인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잘난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끄덕거리시죠? 그냥 고개 듣고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피해식 같지 말아요. 아까부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막 외모에 되게 자신감에 있던 학생이 아니었었는데 그때 드래곤볼을 보니까 근데 크리링이 다른 캐릭터들 뭐 베지터, 트랭크스 뭐 이런 캐릭터들에 비해서 뭐 피콜로는 솔직히 완전 괴물? 어쨌든 약간 외계인이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외모는 아니었으니까 그런 애들 빼고 크리링이 거기다 또 이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크리링을 그렇게 이쁜 18호가 그리고 쟤 또 단발머리 또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 18호가 이제 고맙다 하면서 뽀뽀해주고 이제 또 보자 이러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뭔가 제 나름대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런 캐릭터였어요. 뭐 후에는 뭐 아무튼 둘이 잘 돼서 뭐 이렇게 아가도 낳고 이렇게 해서 잘 사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크리닝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제니를 타기 위해서 천하제일 무도대에 나오고 항상 돈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링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네. 크리링 코가 없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아 너는 코가 없잖아. 너는 그래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데 진짜 코가 없는 거였어? 안 그린 게 아니라 생략한 줄 알았거든요. 저도 생각한 줄 알았어요. 이게 데포르메라고 해가지고 이제 SD 캐릭터라고 하죠. 그게 슈퍼 데포르메인데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를 줄여놨기 때문에 코를 안 그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없는 거일 줄 몰랐죠. 그래서 그 충격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 진짜 저희 세대에 많은 사람도 공감할 거야.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보기 전까지는 17호가 남자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셨구나. 아, 저는 애초부터 남매라는 사실을 알고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던 기억이 나요. 인조인간 18호 하니까 되게 옛날에 아득했던 기억이 하나 생각이 나네요. 어떤 기억이죠? 예전에 이제 대형 팬더에 오키도키라는 출연진이 있었죠. 네. 근데 오키도키가 이제 퇴사하는 과정에서 네. 되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주 정도 먼저 잠적을 했었고. 이거 나가도 상관없어요. 네. 본인이 한 행동이니까 잠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잠적 후에 돌아와서 뭐 몇 번 얘기하다가 결국에 퇴사하게 된 건데 퇴사한 날 이제 분위기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저도 이제 친구로서 퇴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친구로서는 잠적하고 나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라는 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가는 날 뭐 별다른 멘트나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헤어지긴 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보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자기 짐 같은 걸 몇 개 안 가져간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일본에서 사왔던 18호 피규어는 챙겨갔더라. 그러면서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그 책상을 씁쓸하게 바라봤던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뭐 제가 뭐 네. 딱히 할 말은 없네요. 네. 갑자기 그런 추억이 났고 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드래곤볼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하면은 물론 손오공이랑 베지터는 전 기본적으로 일단 깔고 가는데 지금도 상위죠. 지금도 일본 캐릭터 순위 상위죠. 원래 항상 뭐- 이렇게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아시죠, 뭔지? 이렇게 뭐 1, 2등 해가지고 이제 그 캐릭터 뭐- 순위 1, 2등 해서 네. 항상 1위와 2위가 베지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주먹을 치고 있는 뒷모습의 그 장면이 항상 인터넷에 위에 걸려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일러스트를 봤던 거는 뭐
되게 드래곤볼을 이해를 못하고 그렸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둘이 그렇게 손 치면서 네. 싸울 일도 없고. 네, 그치. 예. 한 명만 있어도 되고. 예, 뭐 물론 지금 드래곤볼 슈퍼의 상황이었으면 뭐 둘이 뭐 이렇게 그렇게 파트너십을 이뤘을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드래곤볼 오리지널에서는 베지터랑 손오공이랑 그렇게 살갑게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신 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손오공이랑 베지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캐릭터보다 더 좋아했던 거는 오천크스였어요 사실. 오탱크스. 그 예전에 칼라 그 극장판 인쇄본 있었잖아요. 네. 13권까지 나오는 거. 근데 거기 보면은 캐릭터 소개가 앞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오탱크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걸 먼저 봤어요. 그 드래곤볼 만화책보다. 그래서 얘 이름이 오탱크스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천자가 일본어로 텐이라고 하니까 그 퓨전이라는 개념을 되게 좋아했어요. 초사이어인 3가 나왔을 때 이미 저는 거기에 완전히 확 가 있는 상태였는데 매료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저는 그 초사이어인 단계 중에 3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 뭔가 다시 원숭이로 돌아간 느낌도 약간 있고 그리고 그 손오공이 보여줬던 그 임팩트를 잊지 못해서 그 뽕이 다 빠지기도 전에 일단 그때 그걸 보여준 이유도 퓨전 때문이잖아요. 그쵸? 시간 끌려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퓨전을 처음에 그 웃긴 포즈로 막 해가서 했는데, 그 합체 모습이 의외로 괜찮았고, 그 다음에 그 애들이 그 재능만으로 초사이어인 3가 또 돼. 그지. 그거 보고서, 와, 얘네들 진짜 대박이네. 그래서 그 약간 잼민이들의 그 재능에 감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꽤 괜찮게 봤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안 돼서 베지트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베지트가 생각보다 내가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극장판에서 그 자넨바 편이었죠. 거기서 자넨바 이제 편. 오지터가 나오게 되면서 그렇죠. 나는 오지터 쪽이 좀 더 멋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굳이 말하면 오천크스 자체보다는 그런 퓨전에서 나온 그 모습들이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쉬웠던 거는 슈퍼로 돌아오면서 초사이어인 3를 거의 내다버리듯이 그래서 이제 안 쓰죠. 이거는 뭐 별로 효율도 좋지 않고 뭐 막 이러면서 별의별 핑계를 다 대가면서 초사이어인 3는 거의 이제 헌신작 취급하는 게 좀 안 좋긴 한데 머리가 그리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죠. 그죠. 그거는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제 가슴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머리에다 파란 물 들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외형적으로 변하고 하는 게 좀 더 멋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아까 전에도 제가 그런 닥터 슬럼프 때 개그나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인부랑 정신과 시간의 방 안에서 티격태격하던 그쵸. 그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죠. 갑자기 막 하는데 뭐 잠깐만 기다려봐 뭐 하는데 이제 걔네가 마인부가 아마 그 갑자기 쏟아 마시면서 이렇게 뭐 다 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막 그런 맞아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티격태격하는 장면들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되게 그 어이없음이 그거였죠. 특별한 히든카드를 준비해뒀지 뭐 이지를 하고 있는데 피콜로가 그 정신과 시간의 방 파괴한 다음에 너네 이제 나갈 수 없다 딱 했을 때 그죠. 마인부도 뻥찌고 오천크스도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막 근데 그래서 개그 이제 요소가 있지. 둘이 이제 다 끝났구나 이랬는데 갑자기 마인부가 싫어 했는데 이 문이 탁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물론 뭐 이제 앞에 계신 이제 포비드님을 비롯해서 피콜로 팬들은 그 편을 되게 안 좋아할 거예요. 엄청 싫어요. 피콜로가 그 바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랑 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게 딱 프리저 편까지가 드래곤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 어느 분은 셀 그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마인부까지만이야. 이렇게 사람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온도는. 그러면 이제 가장 재밌게 본 에피소드는 뭐예요? 가장 재밌게 본 에피소드는 페미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그 카드? 아니면 뭐 카드 게임. 카드 게임 중에 이제 격신 프리저라는 게 지금까지도 드래곤볼 게임 하면 물론 뭐 요 근래 카카로트라는 게임이 역대급으로 말도 안 되게 진짜 잘 나오긴 했어요.
진짜 저도 꽤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고 그 전에는 이제 플스2였을 때 이제 스파킹 메테오가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지금도 이제 프리미엄에 많이 붙은 근데 그 앞에서는 탄 거 엄청 무수히 많은 드래곤볼 게임들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드래곤볼 게임 1픽이라고 한다면은 Z2 격신 프리저를 뽑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역시 격신 프리저가 굳이 뭐 앞으로 드래곤볼 게임 뭐 할래라고 하면은 카카로트를 제외한다면 격신 프리저를 뽑을 것 같은데 이게 스토리가 이 프리저 편을 뽑는 게 물론 그 게임도 되게 재미있게 했을 뿐더러 그 스토리가 막 이게 드래곤볼 여기 앞에도 있는데 막 던져서 숨겼다가 막 약간 액션물이긴 하지만 뭐라 그래야 되나 첩보물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도 이제 심리전을 계속 하잖아요. 이걸 여기다 숨겨놨다가 뭐 하면 또 찾았다가 또 던졌다가 뭐 여기 편인 척하면서 또 숨겨놨다가 하는 그 물론 전투와 초사이언이 새로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펙트가 강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 드래곤볼을 이게 어쨌든 제목 자체가 드래곤볼이지 않습니까? 이 드래곤볼을 쟁취하기 위한 그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프리저 편이 전 진짜 제일 재밌게 봤어요. 크리링이 죽고 뭐 이제 19만 띠디디디 퐁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예. 뭐 약간 좀 재밌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스토리가 아니었나 해서 프리저 편 그리고 뭐 프리저가 인기가 많기도 한 부분이 어쨌든 이 프리저 편에서 등장한 그런 이펙트들과 그리고 뭐 지금도 프리저가 이제 뭐 이런 여러 이제 그런 극장판이나 이런 거에서도 나와주고 있고 프리저 편 가장 좋아합니다. 카카로트를 되게 높게 치시는군요. 저는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네. 그 스트리머 분들이 하시는 걸 봤거든요. 오. 근데 에너지파를 쏠 때 이렇게 막 계속 회피하고 뭐 하고 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게 저는 솔직히 좀 지루해 보였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스타일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재현도나 기술 같은 거를 다 따온 거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드래곤볼 파이터즈 Z가 그 명작이죠. 그것도 명작이죠. 그거는 진짜 자세 하나하나가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것들을 다 따와서 맞아요. 만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딱 봤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드래곤볼 좋아하는 새끼들이 만들었다. 그치. 그냥, 잘 만들긴 했어. 딱 그런 느낌 자체가 들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고. 심지어 맞아요. 얼마 전에 그 반다이 쪽 그 해킹 당하면서 지금 2 봤어요. 나온다는 지금 얘기가 뭐 나와가지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근데 원도 이미 충분히 다 볼륨 있게 잘 나온 것 같은데 2가 나오면 뭐 그래픽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건가? 뭐가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남코 그거는 약간 이제 어쨌든 루머로만. 루머는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2가 나온다고 하면은 더 여기서 나올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이미 꽉 찬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치, 맞아. 드래곤볼 파이터즈도 재밌고 저는 그 카카로트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토리를 따라가는 부분이 약간 좀 뭉클하더라고요. 뭔가 뭉클한 그게 좀 있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봤다. 재밌게 플레이했다. 저는 아까 전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거의 다 끌어서 썼기 때문에 셀 게임 아까 얘기했죠. 명작이죠. 그러니까 진짜 충격은 진짜 그거였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셀 게임에서 아니 손오공이 거기서 기브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저는 피콜로의 대활약은 그 대사라고 생각해요. 지금 오반의 심정을 생각해봐. 아빠가 지금 뭐 자기를 사지에 내몰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손오공은 진짜 아빠로서는 빵점이구나. 아버지로서 손오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손오공은 어떻게 보면은 손오반의 성장을 제대로 지켜봐주지 못한 느낌? 그런 유대 과정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피콜로가 너무 그때까지는 정신적인 아버지에 가까웠다라는 그렇죠. 게 거기서 딱 드러나는 맞아요. 거라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충격적이었고 근데 그때 유일하게 싫었던 그거예요. 미스터 사탄 쟤 뭔데 자꾸 깝죽대지? 꼴보기 싫죠. 그러니까 가자빈크스? 그런 느낌, 그러니까 개그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아까 전에도 말했죠. 저는 그 개그 센스를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사탄 얘 왜 이러지 이랬어요. 근데 다행히 마인부 편에서 얘가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게 호감형으로 바뀌어서 그랬던 거지. 하드 캐리하죠. 근데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너무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마지막에 그런 아까 말한 그 손오반이 어그로를 끌고 갑자기 셀이 자폭을 하려고 하고 손오공이 탁 모두들 안녕 딱 이거 했을 때 이러면서 막 진짜 눈물 날 뻔하고 막 그랬거든요. 멋있는 건 지 혼자 다 해. 근데 어쨌든 그것들과 그다음에 부자 에너지파도 그 둘만 있었으면 성공을 못 했거든요. 초완전체세를 돌아왔을 때 안개 속에서
퓨 하더니 딱 트랭크스 딱 뚫리고 누가 맞았지? 트랭크스인가? 딱 이 얘기 나오면서 베지터 갑자기 딱 달려들고 막 내 아들을 막 하면서 막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소노반이 팔이 부러지고 이 부자 에너지파 쏠 때 옆에서 펑 해가지고 베지터 딱 쳐다볼 때 이때다 그 과정이 그 뭔가 그 합이 너무 좋았어. 탁탁탁 연출이 떨어져가는. 괜찮았죠.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건데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거든요. 뭐야? 이게 이제 어쨌든 손오반이 이제 초사이언 2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난 상태에서 셀이 자폭을 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초완전체 셀로. 네. 이 초완전체 셀의 전투력과 트랭크스 초사이언 2의 전투력으로 봤을 때 트랭크스? 이때는 트랭크스가 훨씬 더 이때도 강했네요. 트랭크스예요, 소노반이에요. 아 손오반. 약간 셀이 더 우위였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네, 돌아왔을 돌아왔을 때는. 근데 소노반이 아예 못 상대할 건 아니었는데 네. 그때 이미 한번 체력이 소진된 상태였고 네. 베지터를 구하느라 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그런 그 핸디캡이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둘 다 동일한 상태에서 최대 전력으로 싸웠으면 그냥 셀이 조금 우세한 정도? 아 겨우 손오반을 이길 수 있을 수준으로. 뭐 그 정도. 근데 여러 가지 네. 다구리 앞에 장사 없다. 예, 근데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냥 놓고 봤을 때는 셀이 좀 더 우세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노반이 어쨌든 초사이언 2가 처음 됐을 때는 완전 얘가 이게 벗겨져가지고 양말이 벗겨져가지고 변신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분노에 의해서 초사이언은 전투력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상태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비벼볼 만하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분노의 대상이 16호였다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드래곤볼의 그런 아까 전에 잘못들인데 손오공이랑 붙어 다닐 시간에 네. 16호랑 같이 얘기하는 장면을 넣어줬어야지. 네, 잠깐이라도. 네, 그래서 네. 카카로트나 그런 게임들에서 네. 16호랑 인연을 만든 네. 굳이 그 어나더 맞아. 스토리를 넣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건 좀 아쉬워. 그래야 이제 얘네들이 그 유대가 있다라는 게 있으니까. 차라리 아니면 피콜로를 병신으로 만들어놨던가. 차라리 피콜로를 그때 죽였어야 네. 됐을 네. 수도 있어요. 네. 피콜로를 죽이던가 네. 아니면 애니메이션 기준으로 했을 때 파이어 드래곤이라도 죽였던가. 그러니까, 네, 그랬어야 뭔가 그 말이 되죠. 아니,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근데 뭐 아쉬운 거야 뭐 많죠. 내 머릿속엔 왜 이거부터 시작해서 많긴 뭐 한데. 그렇죠. 예. 네. 뭐 어쨌든 뭐 그랬다. 그렇죠. 그래서 신주코가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자연을 지켜줘 막 그런 대사를 하는데 너무 오가들어. 근데 손오반이 그때 그냥 점점점만 있어요. 대사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봤을 때 그 대사가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유대가 없으니까 나도 박살 나면서 그나마 이게 분노보다는 약간 뭐랄까 그냥 누가 죽었다. 이미 스위치가 있었어. 왔다 갔다 이미.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살짝 툭 건든 것밖에 안 된 거니까 그나마 우리가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 마음이 좀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셀 게임에서 뭐 전에도 한번 얄리가 뽑았지만 손오공이랑 셀 전투랑 손오반 각성 장면 같은 경우에는 난리 나죠. 되게 특히 눈물 위로 올라가는 거 친구. 그리고 그때 음악 쫙 깔리면서 맞아. 그 비장함이 진짜 멋있지. 거기서는 진짜 뭐 멋있지. 장난 아니죠. 그리고 좀 애니메이션 오리지널로 하면은 저 그 편을 진짜 좋아해요. 메탈 쿠우라 편. 아 메탈 쿠라. 거기서도 그죠? 그 메탈 쿠우라랑 이제 손오공이랑 처음 만났을 때 막 싸우면서 그 나오는 작화랑 그 다음에 그 순간이동 서로 쓰면서 계속 피해 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하는 그 씬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지. 그게 너무 좋고 그다음에 딱 거기까지 완벽해요. 그 베지터가 발차기 딱 해가지고 손오공 앞에 다시 딱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도와주는 씬 거기까지. 근데 그 다음에 베지터가 딱 갔다가 팍 치고 나오기 때문에 그 장면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전에 발차기 딱 했던 때까지가 베지터가 개멋있었어. 근데 그때 그 극장판에서는 그 손오공이 그러니까 초사이 여인이 여기가 머리가 약간 형광빛으로 빛나게 연출을 해줬어요. 아 뭔지 알아요. 네. 그게 너무 멋있어. 멋있지. 뭔가 이렇게 빛이 나는 반짝반짝. 그리고 개 신기했던 게 그때 지금도 뭐 그 유튜브에 많은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만 그때 베지터가 강수진 성우님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극장판 녹음 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강수진 성우님의 몇 안 되는 그런 약간 표독스러운 연기 이런 걸 볼 수 그러네.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은 정보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되게 핫한 주제긴 해요.
드래곤볼하고 네. 이제 최근에 연재 및 애니메이션을 방영했던 드래곤볼 슈퍼랑 이제 얄리님이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가장 큰 차이점? 예. 약간 쫄깃함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긴장감 있는 전투라는 느낌이 조금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물론 스포를 뭐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방영분에 대해서를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찾아보거나 뭐 만화책을 사서 구매해서 보거나 뭐 요건 아니에요. 그냥 딱 거기까지만 봤어요. 그 파괴신, 아. 비루스 그냥 첫 번째 거죠. 예. 나 프리저까지는 본 것 같다. 예. 그것까지 보긴 봤는데 극장판은 다 챙겨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자체는 그 이미 어차피 승리는 약간 손오공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 느낌이 있어요. 예. 이미 넘작급으로 세졌고 그리고 베지터와 손오공보다 더 센 사람들이 막 갑자기 또 등장하고 해서 이거 그냥 약간 뭐 그러니까 이거를 폄하하거나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약간 긴장감이 예전에 비해서 얘들이 빨리 강해져야 되는데 약간 더 세 또 적들의 비주얼 역시 뭔가 포스가 막 엄청나게 느껴지는 게 없어요. 저게. 근데 셀 봐요. 셀을 당시에 제가 어디서 봤었는데 그 인터뷰 당시에 그 토리야마 아키라가 이제 셀을 그려서 편집자인가 누가 되게 보여줬대요. 그 당시. 어떻게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반응을 했을 정도였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셀을 보여주고 나서. 근데 이제 솔직히 지금 나오는 빌런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 그 정도 임팩트가 없고 약간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갑자기 그 얘기 하니까 생각난 건데 네. 원래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좋아했던 셀 디자인은 네. 딱 두 번째 변형. 아. 그게 원래 최종으로 끝내려고 했대요. 근데 한 번 더 한 거구나. 근데 이제 편집자 쪽에서, 그러니까 편집자분들도 센스가 좋았던 거지. 그러네. 얘에서 하면 안 된다. 한 번 더 미형 악역으로 만들어라. 해서 나온 게 완전 치세. 훌륭했네. 네. 지금 플스5 머리로 맞아요. 재현되고 네. 있는. 잘 만들었죠, 뭐. 그래서 그 긴장감이 없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래곤볼 슈퍼가 시기를 잘못 잡았어. 그러니까 작중의 시기. 뭐냐면, 드래곤볼이 이제 사실 우부랑 이제 뭐 손오공이랑 훈련하면서 같이 얘랑 살겠다 하고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완벽한 엔딩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 드래곤볼 자체 내에서 줬던 그 공백기 사이를 이제 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완벽한 엔딩을 알고 있어. 근데 그 사이의 이야기가 뭘로 진행되든 그냥 50은 우부랑 이제 떠난다라는 그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50을 죽일 수도 없고, 그치. 뭐 누군가 다른 캐릭터들이 다 살아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긴장감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타겟으로 완전히 노선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 예전처럼 피가 튀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멸망이 걸려 있고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안 나요. 처절한 느낌이 좀 없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말한 처절함이나 긴장감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이해가 가고, 그리고 이제 변신이나 이런 것들도 그 기존의 이제 초사이어인들의 변신은 초사이어인 3 빼고는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고통을 수반한 상태에서 변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작품의 정말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되거나 하면서 이 변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루토로 생각하면은 만화경 사료랑 개안하는 느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개안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그래야 변신할 수 있었던 느낌이야, 약간. 근데 이 뭔가 초사이어인 블루나 이런 것들은 신의 힘을 받고 신들이랑 좀 이렇게 놀았더니 이 변신했네?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심한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애니메이션 TV판이 너무 퀄리티가 안 좋았고, 특히 드래곤볼 슈퍼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그리시는 분이, 아까 제가 막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드래곤볼의 그 모든 장점들을 다 상실시켰어요. 심플하게 읽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동작이나 액션들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막 연출이 막 대단하지도 않아. 그냥 토리야마 선생님하고 그림을 좀 비슷하게 그리는 사람이라는 느낌뿐이야. 맞아. 근데 그 그림을 비슷하게 그리는 것조차도 내가 봤을 때는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떨어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슈퍼는 극장판은 저는 이번에 슈퍼 히어로도 그렇고 만들면 볼 거예요. 무조건 볼 건데 그냥 그 드래곤볼 슈퍼 본편은 내용은 궁금해.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고 싶어. 근데
굳이 보고 싶진 않아. 뭔지 네. 알아요. 네, 네. 딱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네. 또 이제 완결이 나오면은 다 이제 만화책으로 소장 이북이 됐든 뭐 실물이 됐든 한번 이제 다 가지고 싶긴 해요. 네. 드래곤볼은 드래곤볼이니까 뭐 이렇게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뭐 저는 뭐 다 그래요. 뭐 항상 이제 뭐 포비드님이나 정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이렇게 나루토, 보루토가 있죠. 그리고 스타워즈, 뭐 라스트 제다이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이런 거 있고 어떤 거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겼던 내가 추억이 있는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뭔가 다시금 뭐 이렇게 시리즈들이 나와준다라는 것만으로도 물론 그게 설정 파괴가 돼서 뭐 기존 팬들에겐 굉장히 큰 상처나 스트레스로 돌아올 수 있지만 저는 그냥 그게 뭔가 계속 뭔가 니즈가 있고 나 같은 사람들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느낌으로 나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래곤볼 슈퍼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 입장에서는 사실 드래곤볼은 오리지널 시리즈까지만 너무 신나게 봤기 때문에 맞지. 저는 뭐 요즘에 인터넷에서 뭐 그래도 GT가 명작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하지만 드래곤볼 GT나 슈퍼나 도찐 개찐입니다. 물론 GT가 남긴 뭐 엔딩의 뭐 명대사 뭐 그리고 뭐 50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니면은 단단 이런 건 좋죠 당연히. 좋지. 하지만 드래곤볼 슈퍼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극장판 브로리가 나왔고 그다음에 드래곤볼 슈퍼 내에서도 분명히 좋은 설정들이나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맞아.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뭐 각자의 드래곤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그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 이런 게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서로 존중해주면서 드래곤볼을 즐겼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래곤볼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 역대급 녹화 분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편집이 벌써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다음에도 혹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뭐 만화에 대해서 떠들 시간이 있으면 한번 그냥 구두로 이렇게 쭉 털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얘기가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안 나온 얘기 중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댓글로 썰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지요. 안녕. 어이 뭐라고 꾸? 뭐라고 이거 짠 건데. 그런가? 너를 위해 힘찬 날개가 돼주고 싶어 지친 오늘의 순수했던 그때를 그날을 떠올려 우리가 간다 정코와 얄리